이번 시간에는 발급받은 키로 챗GPT API에 요청을 넣어 보겠습니다. 먼저 프로젝트 화면 띄워주시고요. 아래 터미널 창에서 주피터랩 한번 실행해 볼게요. 잘 열었고 노트북 파일 하나 만들겠습니다. 그 다음 이름 바꾸기를 해서 챗GPT API로 지정을 해줄게요. 챗GPT API 쓸 때에는 오픈AI에서 제공하는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첫 번째 셀을 마크다운으로 바꿔주시고 오픈AI 라이브러리 설치, 그 다음 핍을 이용해서 설치를 해볼게요. 잘 설치되었는지 임포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임포트 오픈AI 잘 되죠? 그 다음 API 키를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우리는 환경 변수에 등록을 했죠? 그래서 읽어오려면 OS 라이브러리가 필요해요. import OS. 그 다음 잘 등록됐는지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os.environ.get. 이 사이에 환경 변수를 등록할 때 사용해줬던 키 값을 넣어주세요. 키 값이 제대로 출력이 안 되었다 하시는 분들 계시면은 다시 환경 변수 등록 부분으로 돌아가서 환경 변수 등록 마무리하고 다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이 키 값을 openai.api 키에다가 넣어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요. 다음으로 해볼 거는 대화를 생성을 해봐야겠죠. 마크다운 열어주시고 chat completion API라고 적어줄게요. chat completion API는 마치 채팅을 나누는 것처럼 이전 대화 텍스트를 전달하면 이어지는 대화를 생성해주는 API입니다. 챗GPT를 생각하면 돼요. 가장 기본적인 사용법부터 배워보겠습니다. 기본 사용법. 먼저 openai.chatCompletion.create라고 적어줄게요. 그 다음 두 가지 파라미터를 적어주면 되는데 하나는 모델, 다른 하나는 메시지스입니다. 모델에다가는 대화 생성에 사용하고자 하는 모델을 적어주면 돼요. 지금은 GPT 3.5 터보라고 적어주겠습니다. 그리고 메시지스에는 유저랑 챗GPT가 주고받은 대화 내용을 적어주면 되는데 아직 우리는 어떤 대화도 나누지 않았죠. 그러니까 유저 입장에서 안녕하세요라는 인사를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롤이라는 키 값에다가는 유저라고 적어주시고요. 컨텐트라는 키 값에다가는 안녕하세요 이렇게 적어주고 응답은 리스폰스라는 변수에다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리스폰스 값을 한번 찍어 보면은 무슨 값들이 굉장히 많이 리턴이 됩니다. 보면은 무슨 모델을 썼고 토큰은 얼마나 썼고 중단된 이유는 stop이다 이런 식으로 정보가 많이 넘어와요. 이 리스폰스에서 생성된 텍스트만 파싱을 해보겠습니다. 리스폰스에서 초이시스만 골라보고 초이시스에서 다시 0번째 엘리멘트 다시 메시지의 컨텐츠를 읽어오겠습니다. 그러면 안녕하세요 라고 건넨 인사에 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라고 답변을 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신기하죠? 자, 이 코드를 앞으로 우리는 정말 많이 사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대화나 텍스트를 생성할 때 모두 이 chat completion API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 chat completion API에 전달하는 파라미터별로 자세한 사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은 마크다운 블럭 하나 추가해 주시고 모델 파라미터 모델 파라미터는 대화 생성에 어떤 모델을 사용할지 결정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주로 GPT 3.5 터보나 GPT-4를 전달합니다. 한번 둘의 차이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그대로 대화 생성해주는 코드 복사해서 가지고 오고요. 생성된 텍스트는 generated text라는 변수로 받아볼게요. 그 다음 generate text를 출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안녕하세요라는 인사말을 건네는 대신에 GPT로 삼행시 지어줘 라고 다소 복잡한 태스크를 한번 요청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뭔가 형식은 갖췄지만 삼행시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텍스트가 생성이 된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 거를 GPT-4한테 시켜볼게요. 네, 힘의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GPT-4는 GPT란 단어로 삼행시를 지어달라는 태스크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텍스트를 생성해 주었습니다. 이렇게만 보면은 모든 경우에 GPT-4를 쓰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역시나 비용이 문제죠. GPT-4는 3.5에 비해서 약 30배 정도가 비쌉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태스크가 어떤 건지 명확하게 정의를 하고 GPT 3.5로 먼저 시도를 해보는 거예요. 만족할 만한 결과물이 나온다 한다면 GPT 3.5를 쓰고 도저히 안 되겠고 비용을 지불해서라도 좋은 퀄리티의 텍스트를 생성해야 된다 라고 하면은 GPT-4를 사용하면 됩니다. 그 다음 메시지스 파라미터를 좀 알아볼게요. 메시지스는 유저랑 AI가 주고받은 대화 내용을 배열에 담아서 전달하는 파라미터입니다. 안에 들여다보면 롤이랑 컨텐트가 있어요. 롤은 화자를 의미하고요. 컨텐트는 대화 내용을 의미합니다. 아래다가 마크다운 블록 하나 만들고 롤. 롤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유저, 다른 하나는 어시스턴트, 마지막 하나는 시스템입니다. 유저는 말 그대로 유저를 가리키고요. 어시스턴트는 AI, 마지막에 시스템은 이 AI한테 역할을 부여할 때 사용해요. 이를 시스템 메시지라고도 부르는데 사용법은 조금 이따가 자세하게 다뤄볼게요. 지금은 유저랑 어시스턴트 롤을 이용해서 대화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대화 생성하는 블럭 복사해주고 붙여넣겠습니다. 다음 프린트 부분은 지워주고 이 아래다가 옮겨줄게요. 프린트 generated text. 그 다음 점심으로 먹기 좋은 메뉴 3가지 추천해줘 라고 요청을 한번 보내보겠습니다. 그 다음 출력을 해보면 이렇게 3가지 메뉴를 추천을 해줬죠. 샐러드, 도시락, 냉면. 이제 생성된 텍스트를 다시 메시지스에 넣어주는 거예요. 이때 롤을 어시스턴트로 지정을 하고 컨텐트를 방금 전에 생성된 제너레이티드 텍스트로 지정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대화 내용을 가지고 추가 질문을 하는 거예요. 롤을 유저로 지정을 해주고 첫 번째로 추천한 옵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줘. 이렇게 하고 다음 텍스트를 생성해 보겠습니다. 완료가 됐고 프린트를 해보면 첫 번째로 추천해줬던 샐러드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이렇게 생성해 준 거 확인할 수 있어요. 비슷하게 이전에 유저의 요청, AI가 생성한 텍스트, 그 다음 유저 요청, AI가 생성한 텍스트를 배열에 담아서 요청을 넣어주게 되면은 이어지는 대화를 생성해 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유저랑 어시스턴트 롤에 대해서는 알아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시스템을 이용해서 AI한테 역할을 부여하는 걸 한번 해볼게요. 먼저 마크다운 블록 하나 만들어 주시고 시스템 메시지, 그 다음 대화 생성하는
코드 복사해 오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이어지는 코드는 삭제를 해주고요. 점심 메뉴 추천해주는 부분만 남겨놓을게요. 그 다음에 AI한테 역할을 부여해주기 위해서는 메시지스 맨 첫 부분에 롤은 시스템, 컨텐트는 역할. 여기서는 한번 전라도 사투리를 구사하는 아저씨라고 해보겠습니다. 전라도 사투리를 구사하는 토박이 아저씨. 그 다음 점심 메뉴를 한번 추천받아 보겠습니다. 생성된 텍스트를 출력해 볼게요. 굉장히 구수한 사투리로 답변을 생성해 주죠. 이런 식으로 AI에게 성격과 말투, 그리고 역할을 부여할 수 있는 것이 시스템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시스템 메시지는 항상 메시지스의 첫 번째 위치를 해야 돼요. 굉장히 유용한 기능이니까요. 잘 기억해 놨다가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알아볼 기능은 스트리밍입니다. 지금까지는 전체 텍스트가 다 생성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응답을 받아오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챗GPT를 써보면 질문을 던짐과 동시에 바로 타닥타닥 답변을 써주죠. 그 기능을 한번 구현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마크다운 블록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스트리밍. 그 다음 대화를 생성하는 코드를 복사해 오겠습니다. 그 다음 스트리밍 방식으로 요청을 하고 싶으면 옵션에다가 스트림은 true라고 넣어줄게요. 그리고 스트리밍으로 요청한 리스폰스에서 생성된 텍스트를 읽어오는 방식이 조금 독특합니다. 바로 포문을 이용하는 건데 for chunk in response. 자, 응답에서 포문을 이용해서 계속해서 뭉탱이를 읽어온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델타는 chunk.choices0의 델타. 그 다음 if content in 델타 print 델타 content and는 그냥 문자열, else는 break. 코드가 지금 당장은 이해가 가지 않더라도 일단은 따라 적어주세요. 그리고 나서 실행을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전체 텍스트가 다 생성되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텍스트가 생성되는 족족 화면에 출력해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코드를 잠깐 해석을 해보면 스트리밍 방식으로 요청한 다음 받아온 리스폰스를 포문을 이용해서 쭉쭉 반복을 해주는 겁니다. 이는 파이썬의 제너레이터란 기능을 이용을 한 건데 깊게는 알 필요가 없어요. 생성된 텍스트 조각을 읽어와서 조각 안에 들어있는 이 델타 안에 들어있는 컨텐트를 읽어서 화면에 출력을 해주고요. 만약에 문장 생성이 끝나게 되면 이 컨텐트가 없거든요. 그래서 컨텐트가 델타에 들어있지 않으면 브레이크를 하겠다 라는 코드입니다. 이 스트리밍 기능을 이용을 하면은 유저가 질문을 하자마자 답변이 생성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서 훨씬 유저 경험이 좋습니다. 뒤에 이어지는 실습 프로젝트들에서도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이 되니까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챗GPT API의 거의 모든 사용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생각보다 되게 쉽죠? 이 정도만 빠삭하게 알고 있어도 어디 가서 LLM 나 좀 안다 라고 명함을 내밀 수 있습니다. 다음 강의부터는 본격적으로 재밌는 프로젝트들을 직접 만들어 보겠습니다.